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수경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유튜브로 중계된다는 말씀 못 듣고 자료를 정말 진솔하게 준비했는데 회장님 그냥 할까요? 진솔한 자료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혹시 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AI 시대의 기계공학 교육이라고 저희 전체 주제가 잡혔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 제주도에서 추계학술대회 때 공학 교육 부문에서 사실은 이 똑같은 주제로 그 학회가 세션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AI 시대 기계공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기계공학 교육 제가 발표했었고, 여기 와 계신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승철 교수님께서 기계공학자를 위한 인공지능은 뭐가 달라야 되나 이런 발표하셨고, 그때 성균관대, 숭실대, 명지대에서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사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산업 포럼에서 이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작년에 가을에 썼던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나? 라고 보니 이게 채 1년도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바뀌어 있고, 그때 이제 사례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좀 그 대학마다 되게 다른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었고, 카이스트에 와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 현황을 보다 보니 좀 업그레이드 된 내용,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느꼈지만 지난 한 1년여 시간에 되게 업그레이드 된 내용, 그러다 보니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AI 시대에서 AI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기계공학과 관련돼서는 이제 친환경 전환이 너무나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전환 시대의 기계공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막 문제를 던져놓고 나면 약간은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한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시급성을 좀 다 아시겠지만 공유하고, 그래도 뭔가 제 생각에서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림으로써 이제 거기서부터 그 제안에서 좀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액션 플랜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영상 한 1분 30초 되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대 모비스 광고고요. 광고 영상 유튜브로 1000만 조회가 나오고 좋아요 따봉이 한 10% 이상 나온 걸로는 정말 경이적인 것인데요. 이게 1분 30초 된데 보세요. Honey, are you alright? Thank God. At least we can say goodbye at the end. Goodbye? What do you mean? Hey, watch out! I should have made you happy. I'm sorry, babe. Honey, I was. I really was. Everything we did was amazing. Get behind me.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hen we met? How could I forget that? We were shinier back then, though. No way. You are still beautiful. Lying. To me. Oh, come on. I love you. Love you more. Balt, it's time to go. See you, Balt. Thanks for everything. Balt, open your eyes. Hi. You look... Why? How do I look? You look absolutely stunning. What happened? Honey, we were reborn and together again. What will happen to us now? We can be everything we want. 이걸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관에서 이 비스무리한 걸 보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매우 불쾌해서 도대체 모비스가 어떤 광고를 만들었지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댓글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은 완전 폭발적인데요. 정말 참신하다.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감동이다.
현대에 하면은 자동차, 중공업 같은 중화학공업을 중으로 맞는 인식이 있었는데 ICT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끄는 이미지 변신에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되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계공학도로서 기계공학과가 이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야 할 상황인가?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나온 각종 현대모비스나 또는 현차의 많은 기사들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걸 보시면 부품에서 소프트웨어로 아까 나온 그 카피라이트였죠. 부품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뭐 플랫폼 변신 솔루션 나오고 아마 이제 최근에 서울대에서 현대와 현차하고 모빌리티 계약학과를 설립할 때 소프트웨어 처음엔 SDV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든가 했더니 Defined Vehicle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지금 기계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부품 교육인가 소프트웨어 교육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란 말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펜드가 됐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비이클을 디파인한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미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면에서는 자동차 성능에 관련된 것을 운용하는 데 소프트웨어 실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움직이는 IT 기계라고 할 정도로 이미 모빌리티 산업에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계속 가치가 창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되게 오펜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원을 찾아보면 사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을 제일 먼저 쓴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통신 장비라고 해서 우리 5G 모바일 하면서 이 모든 장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 하면서 5G 화웨이 팩토어 장비로 인해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점 네트워크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네트워크망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하드웨어 락인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 하드웨어는 점점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거 전부 융합하고 하는 거 다 소프트웨어를 하자라고 2010년에 벌써 이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오픈랜을 지금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기계과에서 너무 부품에서 소프트웨어 한다고 오펜드 되지 말고 이게 추세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소프트웨어 융합된다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품어서 가치를 창출하고 더 효율화하고 혁신하는 쪽으로 그냥 트렌드가 나가고 있구나. 그러니 그냥 소프트웨어는 one of us. 그냥 우리 파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전략기술이라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10개, 새 정부 들어서 12개를 선정하고 사실 그 선정한 표를 딱 봤을 때도 제 눈에는 어떤 것이 기계과의 먹거리였나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 로드맵 그러니까 12개를 선정하고 나서 앞으로 12개 또 예를 들면 반도체에도 반도체 세부 기술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 기술을 또 정하고 그 기술을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떤 기술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이 최근에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됐고요. 우선은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빌리티가 우리 기계공학의 원 오브 더 메인 영역 중에 하나니까 살펴봤죠. 그래서 일단 전략기술 12개를 보면 물론 이게 전부 다 이제 포럼이 끝나고 향후에는 이게 다 전부 다 기계과의 영역이야 라고 하겠지만 전형적으로 딱 보고 이것은 기계과라고 하는 게 저 눈에는 모빌리티하고 첨단 로봇 제조 이 분야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첨단 모빌리티 로드맵이 나왔길래 내용을 살펴봤더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율차, UAM 그리고 친환경차. 그래서 자율차는 어떤 걸로 몇십 년 동안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그거를 세부 내용을 보다 보니 이 되게 많은 이런 기술이 필요해서 향후 10년 동안 요런 기술 투자한다 그런 내용인데 로드맵이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기계과에 해당하는 거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전기구동 시스템. 모터는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전기차 모터는. 그래서 모터 개발 쪽 하나. 그 다음에 이제 UAM에 기체 좀 소음이 조용해야 되니까 노이즈 컨트롤. 이 많은 것 중에 막 찾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찾자면 전형적인 기계공학 패러다임으로 찾자면 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 모빌리티는 우리의 영역인데 라고 찾다 보니 예를 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전기차 수차 화재 안전성, 그 다음에 충전 속도 향상. 왜냐하면 계속 이제 2차 전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니까 저것들이 다 기계공학의 영역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모빌리티에 저 많은 동그라미 친 게 이제 기계공학 베이스 기술이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너무 먹을 게 없다.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가 다 맞다 이게 우리 나 학부 때 배웠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역량이 돼서 사회에 나가고 기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논의하는 게 되게 의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보면 좀 늦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AI를 전 국민이 알게 된 거 2016년이었죠. 알파고 이세돌 그 바둑대전이었고 그 이후에 지난 정부의 그 과학기술 키워드가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면 전략기술이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근데 저도 인공지능 멋있다라고 생각했지 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기엔 좀 시간이 걸렸고 최근에 미중 패권 심해지면서 점점 더 자료는 제가 기계학회 그 PDF로 남겨놓았습니다. 예. 미중 패권 심해지면서 싸움판에 붙어 있는 먹거리가 반도체, 그 다음에 AI, 그리고 양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쪽으로는 글로벌리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서 사실은 당연히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추계 때 교육부문 학회에 보니 이미 다들 학교에서 하고 계신데 정말 시급하고 정말 더 시리어스하게 이걸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한 최근 1, 2년 사이에 진짜 급속하게 바뀐 게 친환경 전환이죠. 이것도 역시 기술 드리븐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코스트 이펙티브해서 친환경 간다기보단 룰 세터들이 글로벌 룰 세터들이 자 바꾸자 이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차로 바꾸자라고 세팅을 하고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IRA로 법을 옮기는 바람에 사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되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지금 갑자기 2, 3년 만에 모든 배터리 회사의 플랜이 다 바뀌었고요. 왜냐하면 수요 기업에서 갑자기 많은 물량을 요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30년까지 60% 이상이 친환경 차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세팅을 딱 해버리니까 급속하게 기술 레디도 안 됐는데 기술 드리븐이 아닌 정책 드리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은 약간 하다가 뒤돌아가는 입장이라면은 친환경 전환은 물론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근데 프랑스도 지난주에 IRA를 냈고요. 일본도 일본판 IRA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세로 가는 거를 거스를 수 없다면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이 붙어있는 에너지 이쪽에 준비될 수 있게 우리 더 빨리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약간 좀 시급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 기사가 한 3, 4년 전에 많이 나왔어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AI 인력,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한데 서울대는 그 정원이 50명밖에 안 돼 있다. 스탠포드는 10년 동안에 140명에서 700명으로 엄청 늘었는데 따라서 therefore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도권 정원을 규제를 해제하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서울대는 55명인지 몰라도 카이스트는 지금 이건 옛날 통계지만 66명에서 지금 160명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스탠포드 통계처럼 카이스트는 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스탠포드에 10년 동안 전산학과 학생이 200명에서 700명 된 거 맞아요. 맞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아시는데도 얘기를 안 하시는 그게 언론이 됐건 학계가 됐건 스탠포드 정원 주지 않았거든요. 저 내려온 데는 코로나라 애들이 등록을 안 한 거라서 이거 좀 지우면 저 말은 뭐냐면요. 그 미국의 대학의 대부분이 입학 정원을 통으로 그냥 2,000명 받거나 심지어 전공으로 받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전공 이동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컴퓨터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빠졌겠죠. 그래서 빠진 내역을 보면 공대 인원을 해보니 Y축은 다 다릅니다. 공대 인원이 저렇게 비례하게 늘었어요. 그럼 공대가 늘었으면 자연대가 줄었건 인문대가 줄었건 어디서 반드시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기계과랑 전자과는 어떻게 됐나? 다른 공대를 어떻게 됐나를 살펴보면 이제 기계과가 공대 늘어나는 추세와 같이 늘어나다가 2015, 16년이 이제 그때 막 딥마인드 나올 때쯤이잖아요. 그때부터 감소해요. 사실 그래서 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 드라스틱하게 드랍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스탠포드 말고 딴 대학도 그런가? 그래서 이거 사실 대학 홈페이지 가서 다 일일이 긁은 겁니다. MIT를 보니 MIT도 역시 컴사가 357에서 730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MIT 정원 전혀 변함없고요. 분명히 다른 과에서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전자과랑 기계과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사립대만 그러냐? 국공립은 어떠냐? 미국의 주립대는 어떠냐? UC 버클리를 보면 버클리는 저렇게 드라스틱하게 변하지 않네? 왜? 학과 모집하거든요.
버클리는 전통적으로 ESS 학과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똑같죠. 학과 모집을 하는데 주에서 예산이 늘어서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그냥 비례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기계과랑 전자과는 사실상 버클리 정원 늘어난 거에 비하면 감소한 거 맞죠? 10년 동안.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버클리에서 그냥 LS로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ECS는 EC로 따로 받지만은 몇 명, 2만 명 되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너가 전공하고 싶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CS로 옮기는 트랙이 거의 이제 그 핵심 트랙이 돼서 200명에서 1600명이 됨으로써 올해 입시부터 버클리에서 안 되겠다. CS는 입학 정원을 캡을 씌워야겠다. 왜냐하면 무한정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자유 경쟁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하게 글로벌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인재 쏠림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 디파인드 비클 다 그게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최근의 기사예요. 이제 지금 이제 수시 쓰는 기간이라서 이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전기, 화학, 기계공학의 시대는 저물고 컴공 전공 시대가 왔다고 하고 이제 이게 서울대에서 복수 전공하면 애들이 컴공 많이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금 학과 정원하는 교수, 그 기계과의 교수님들은 사실은 심각하게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좋으니까 내가 이 학교 가려고 사실은 만약에 정원을 그냥 A라는 대학을 통으로 만약에 뽑았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서 풀어놓으시면 올해 그 정원 기계과 채우실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셔야 더 시급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시급하다.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르지만 소프트웨어 전환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전환도 저희가 같이 고려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AI 전환과 함께 친환경 전환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시급성을 느끼고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대전환과 친환경 전환인데 지금은 친환경 전환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모빌리티 산업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배터리 산업 이런 게 오고 있지만 최근에 양자도 엄청 되고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이게 언제 구현이 되겠어라고 하지만 일단 미중 패권에서 싸움판에 돌로 놓은 것이 일단 양자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컴 시뮬레이션이 이제 되면 워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자 쪽으로도 일단 정부에서 예산은 거의 2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신기술이 되게 신산업이 많아지는데 아까 이제 교육부 국장님 말씀도 기계공학은 기초학문이라고 하는데 이 신산업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래서 저는 액션 플랜으로 소프트웨어 교육도 필요하고요. 오늘 주로 논의될 내용이지만 AI 교육 필요하고 신산업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가 이슈가 되겠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자,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는 저희 이제 전임 이두용 학과장님이 이제 알파고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 교육 담당 위원장이었었는데 바꾸라고. 그러니까 AI 시대가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캡손 디자인이나 뭔가 기계 공학에 AI 넣을 수 있는 건 교육을 바꾸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바꾸기 이제 시작했었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소프트웨어 스킬도 배워야 되고 아까 우리 곽병원 교수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전산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기계공학 도메인에다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기계공학도 가르쳐야 돼요. 소프트웨어 가르쳐야 되는데 친환경 전기차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은 결국 4년 안에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전공을 듣는 슬라시 어느 정도 됩니다. 한 학기에 4과목 들으면 기특해라. 네? 그래서 이 정도 들어요. 우리 4학년 때는 이제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소프트웨어도 넣고 양자도 넣고 신공정을 넣으려고 보니 그래도 기계과인데 4대 역학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대 역학이 사실은 옛날에는 모든 학교에 고체 1, 고체 2, 유체 1, 유체 2가 있었잖아요. 저것만 가르칠 수 없죠. 일단 진동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어도 알아야죠. 열전달도 알아야 되죠.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정말 엑기스로 꼭꼭꼭 가르쳐야 될 게 뭐야? 그래도 캡스톤은 일단 졸업 설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다 보면요. 이걸 다 넣고 나면 이게 제가 어디서 뽑은 거냐면 카이스트의 그 전공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부분 듣는 거랑 그 포항공대랑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이 졸업여서 나온 거를 2-3 대학을 보니까 대충 저거를 애들이 꼭 거의 듣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빈슬랏이 하나, 둘, 셋, 5개밖에 안 남아요. 5개면 충분하지 않아? 뭐 친환경 뭐 배터리 배우고 하면 그런데 무슨 소리야. 응용 고체 우리 저건 핵심이고 이거는 선택 필수지라고 해서 이걸 넣으면은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컨버전스 흐름이 있었죠. BT, NT, IT, 나노 바이오 해서 지금 아마 여기 나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하신 분도 있고 저도 그때 바이오하고 미케닉스에서 왔는데 그때 전략은 어땠냐면 이렇게 중요하게 채워놓고 빨간 거에다가 너 원래 설계하고 싶으면 여기다 설계를 듣지만 너 바이오 하고 싶으면 요 빨간 데다가 바이오 기계를 들어. 너 만약에 유체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너 해서 400단위에 넣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워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산업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기계공학 기초로 400에서 좀 융합 맛을 보여주면 나가서 어느 회사에서 이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바이오 쪽으로 나노 소재 쪽으로 방막 쪽으로 가는 애들이 가서 충분히 롤을 했어요.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요. 산업이 바뀌었어요. 산업이 우리는 내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배터리로 차를 갈 거야.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디파인드된 비클을 할 거야라고 하니까 사실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솔린에서 일렉트릭으로 가면은 엔진도 배워야 되지만은 전기 모터도 배워야 되고 배터리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생들이 엔진 원리 언제 배우죠? 2학년 연력학에서 배우잖아요. 연력학에서 1법칙 3분의 1 배우고요. 2법칙 3분의 1 배우고요. 나머지 3분의 1에 여러 사이클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연소가 메인일 때 그랬죠. 이제 만약에 전기차가 메인이면 연력학의 3분의 1, 3분의 1, 1, 2를 가리킨 다음에 그러니까 1법칙, 2법칙 가리키고 나머지 한 3주, 4주에 전기차와 관련된 연력학 이론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조는 우리지, 우리 영역이지. 아니, 안 만들고 어떻게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1, 2년 동안 나온 첨단 제조와 관련된 언론 헤드라인을 보세요. 포스코는 이제 지금 철강 산업도 하지만 거의 2차 전지 소재 부품 라인으로 지금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마트 공장이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의 그 주제는요. 전기차, 반도체, 이건 미래차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기계 제조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희 2학년 애들 실습 아직도 하지만 고전 제조라고 표현할까요? 고전 제조지만 첨단 제조는 일단 대상이 틀려요. 그러니까 고전 제조는 우리가 칼팍잔책을 배우지 않습니까? 30년 전에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A부터 Z까지 다 배워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제조를 하고 나서 애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제조는 이 신산업, 반도체의 제조이고 배터리의 제조이기 때문에 아니 칼팍잔책을 보통 실습은 2학년 때, 2, 3학년 때 하고 다 3학년 때 배우잖아요. 글로벌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든 현타가 오는 거죠. 우리가 60년 동안 이 바이블을 배웠어가 자랑할 건가 기계과로서? 아니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중에 4발계에서 채울 게 아니라 연력하게 지금 3분의 1을 가르치는 게 오토, 디젤, 카노, 랭킨 사이클인데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지만 어느 정도 폴시 꼭 그게 8주를 가르쳐야 되나? 꼭 그게 6주를 가르쳐야 되나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그 열로 가는 구동이 친환경 차니까. 그러면 신에는 시스템 연력학 이론을 하는 교과서가 나오든지 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계전자공학도 기본적으로 다이오드 원리만 가르치지만 결국은 얘네들이 이걸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되는 뭘 하려면 여기에 뒷부분에 적어도 마지막에 1시간, 마지막 2시간만 할애할 게 아니라 일부 걷어낼 건 걷어내고 일부는 넣어야 되지 이렇게 넣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졸업을 못하고 졸업이수 요건을 저희만 기계과만 150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료가공도 우리의 정말 훌륭한 바이블이긴 하나? 아니 이미 지금 부품의 소프트웨어로 간다 그러고 신산업, 신스마트 공정이면 일단 칼팍전책으로 다 배운 다음에 기계제조 툴을 들어라고 하지 말고 저기서 새로 걷어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전달도 마찬가지에 열전달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예제는 핀하고 뺀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열전달로 마이크로 기기에 열전달이 중요한 걸 아는데 워낙 교과서가 60년대, 70년대 세워진 거장의 교과서를 쓰다 보니 우리의 예제는 전부 그런 쪽이어서 그 정말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분야의 열전달을 다루는 문제를 아이들이 3학년 때 풀어봐야
그래 LG엔솔의 주역은 나야. 네 전에 열을 어떡할 건데? 라는 마인드를 갖지 않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과를 전부 다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400단위에만 한정하면 안 되고요. 200~300단위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논의가 각 과나 이런 데서 되게 치열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교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사실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좀 현실을 보고 해야 되고 역량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냥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제 학과장님들 돌아가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새로 유명한 김 교수 일로 와봐. 자네 그 제조를 말이야 이렇게 바꿔보지. 박 교수 일로 와봐. 제가 상황을 봤어요. 일단 도전.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데이터선, 뭐 에너지, 반도체 막 이런 게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그래 그러면 저기 2차 전지 하는 교수 뽑아. 야 그러면 양자 교수를 뽑아. 신임 교원을 뽑아서 해결할 수 있죠. 일단. 또는 좀 이렇게 신문물에 좀 익숙한 우리 저기 젊은 교수님들을 활용할 수 있죠. 제가 작년에 이제 교육학 AI 사례나 이런 거 보면 학과에 정말 디봇된 교수님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갈아 넣어서 교수님만 가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 랩에 대학원생이 다 갈려 들어갑니다. 갈아 넣어서 막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 한 2~3년 하시죠. 그래서 혁혁한 성과를 내서 교수님 승진하시죠. 그럼 연각하시잖아요. 그럼 과목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사실 그 분야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대학원생들은 자기 연구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과목이 개설해야 되는 한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계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AI를 넣어갖고 뭔가를 융합해봐 해서 저희가 그때 네이버 랩스랑 어떻게 연이 닿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랩스랑 산학협력을 맺었는데 보통 산학협력은 저기 하시잖아요. 연구과제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그때는 교육과제로 산학을 했어요. 우리 졸업 설계에다가 AI를 어떻게 좀 많이 묻게 해가지고 합시다.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해서 네이버에서 나온 게 그래서 AI를 활용한 캡스톤 디자인 사례로 이걸로 가서 또 제가 여기저기 엄청 약을 팔고 다녔어요. 자, 이게 캡스톤 디자인인데 뭐냐면 미니 자율차가 그 장애물을 뚫고 가서 빨간 공, 파란 공을 다 주워가지고 빨간 공은 빨간 바구니, 파란 공은 파란 바구니에 넣으라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 대신 갔다 오고 나서 이 자동차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돼. 전형적으로 4대역학의 제어, 설계 다 들어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어 설계로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AI로 했어요. 예를 들면 공 캐치는 그 CNN으로, 그 다음에 공을 줍는 학습은 딥러닝으로, 그 다음에 공 돌고 오는 이거는 슬램으로. 그래서 이거를 과목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걸 넣어서 애들이 엄청 배웠죠. 그런데 엄청 갈려 나갔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저는 이 과목을 개설한다는 걸로 저희 학생을 박사 2명을 네이버에 2개월, 3개월 파견을 보냈고요. 왜냐하면 다 배워와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다 배워야 돼서 판교 거기 네이버 랩스에서 1월부터 2월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저희한테 준 돈은 다 학생들 교육비와 요거 사는 걸로 쓰였고, 저만 안 되니까 로봇 하는 교수님을 가서 교수님 학생 좀요 해갖고 그 랩에 박사과정 해서 했는데, 얘네들이 1년차 때는 어떻게 했지만 3년차 되면서 자기 논문을 써야 되니까 조교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할 수가 없었고, 제가 그래서 이 톡을 한 2019년에 하고 다닐 때 기계학회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카이스트는 조교라도 많으니까 그게 되지만 조교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것은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목이 지금 되게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희 사례에서 장점은, 좋은 점은 엄청 많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걸 400단위에 만드니까 어떤 오류가 있냐면, 학생들이 뭐야 2, 3, 4학년 때 소프트웨어 하나도 안 가르쳐주다가 웬 갑자기 슬램에 딥러닝에 뭐에 코딩에 이 과목에서 애들이 너무너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평점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뭐 한다고 400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렇게 무슨 AI 개론해서 될 게 아니구나를 알았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저희 과에서 일어나는 2, 3, 400단위의 과목과, 왜 진동에서도 매틀랩 쓰셔서 가르치시고 수치해석도 교수님 따라서 매틀랩 하시는 분, C 하시는 분 있고, 왜 사실 기계과가 과목이 뭐 응용 유체 같은 경우에도 C로 유동 해석하고 은근히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다 교수님이 알아서 그냥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소프트웨어를 그걸 가르칠 시간은 없고
주마간산으로 지나가서 애들이 알아서 하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 그 전문가가 저희 거를 보더니 아, 기계과에서 연구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많이 쓰시는데 이 커리큘럼 체계는 너무 안 잡혀 있다 라고 하셔서 200, 300, 400에 하나씩 다 녹아 들어가게 하고 걔네 연계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 지금 프로그래밍 교육 커리큘럼 보완하라는 게 또 다음 학과장이신 김정 교수님의 함명이셔갖고 그거를 지금 작업을 해서 200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저의 참 고민이었어요. 아, 저희도 조교가 많지만 애들이 요즘에는 자원하기 때문에 야, 그거 빡세가 애들 그거 하려면 지원을 안 해요. 그럼 지도 교수가 너 내 과목 해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저게 계속 돌아가지라고 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요즘 K-에듀 정말로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저도 공부하려고 그 구독 많이 해봤거든요. 뭐 파이썬, 뭐 머신러닝 같은 거 하려고 구독해보면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부터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문제는 제도적으로 애들을 그럼 학원을 보내시죠? 아, 그게 아니라 기계공학에 융합되게 하는. 그래서 저희가 기계공학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스킬이 2학년 때 필요하긴 한데 결국은 예를 들면 그럼 방학 때 파이썬 학원 다녀와 학원비 줄게 이게 아니고 파이썬이 기계과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를 알려고 교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여러분 참여하셨고요. 다만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런 게 숙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요런 걸로 중간고사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다 인풋을 드리고 그거를 다 짜고 구현하고 하는 것은 민간에 맡겼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교학기획팀에 이게 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0단위로 실습형 프로그래밍 교육을 했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면 A대학, B대학에서 정말 소프트웨어 잘하시는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당신 컴퓨터 일로 갖고 와갖고 애들한테 화면 띄워놓고 자 이렇게 코드 친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면 여기 애들이 쭉 앉아서 교수님이 이거를 다 하시고 조교가 되면 조교들이 와서 봐주고 교수님 안 되는데요 하면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뒤에 가서 잠깐 보여드릴 테만 8주 파이썬 기본으로 그 기계공학 관련된 문제 풀게 하고 뒷부분은 머신러닝으로 풀지 하는 2학년 단위입니다. 2학년. 저희 애들도 1학년 때 코딩 거의 잘 못해요. 거의 뭐 코딩 모르고 들어온 애라고 치고 그 다음에 중간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보통 파이썬 학원 다니면요. 달력 만들기, 계산기 만들기, 게임 만들기로 그거 해요. 그러면 게임? 좋아. 그럼 동력화 게임 만들어. 4대역학 기반해서 게임 만들어. 이렇게 만든 거죠. 머신러닝 보통 보면 엠니스트 갖고 맨날 하잖아요. 엠니스트 아니고 교수님 그 교수님 실험실에 진동 데이터 좀 주세요. 교수님 그 유체 데이터 좀 주세요. 이걸로 교수님들이 디자인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이거를 하자라고 결정한 게 1월이었고 그래서 3월에 교수님도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9월에 개설해요. 이게 원래 그냥 한 번 교원이 만약에 3월에 학과장님이 와서 자네 개설하지 해서 9월에 개설하려면 그 교수님은 3, 4, 5, 6을 학생들을 정말 갈아 넣으셨을 거예요. 저희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해서 업체한테 전달해주고 했는데 정말 그래서 물론 교수님이 수고하셨죠. 저희 김현진 교수님 수고하셨지만은 리소스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애들이 아까 저희 곽병 말씀하셨지만 얘네들은 유튜브랑 챗GPT 하는 애들이잖아요. 이거를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아무리 재밌게 애들하고 한다고 교수님이 생각해도 이 K 애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저가 일단 들어가 보면 박수경님 왜 누구누구 들어와 있네요 하면 딱 나 혼자 이게 벌써 이게 되고 정말 되게 화면이 일단 막 재밌어요.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조교가 그걸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GPT로 다 코드 디버깅 하잖아요. 그게 그냥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코딩하다가 안 되면 GPT 열어서 카피하고 찾고 해야 되는데 프롬프트 잘 못하면 오래 걸리는데 이 안에 그냥 다 AI 코드 체크 클릭하고 내 거 긁어넣으면 AI가 바로바로 알려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학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LMS에다 만들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했고 베타 테스터에 참여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학생 보냈거든요. 너 베타 테스트 한번 해봐라. 코딩 전혀 못하는 애였는데 나 이제 프로그래밍 혼자 하는 걸 알겠다고. 원래 프로그래밍이 왜 구글링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학기 잘 런을 해보고 또 내년이나 후년에 장점 단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거예요. 중간고사가 교수님들이 말한 거예요. 이거 당구공으로 하는 거 동력학하는 기본 요소가 충돌이고요. 이런 룰인데요. 이거 해주세요 해서 거기서 해온 거예요. 이렇게 코드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 점수 주고 대신에 입력 조건은 뭐 충돌 계수 넣고 뭐 이렇게. 이거를 그냥 교수님이 만약에 생각해서 잘라 그랬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안은 해보니 진짜 이런 신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긴 해야 됐는데 그리고 일부 교과목을 덜어내서 융합은 하긴 해야 됐는데 이것을
전형적으로 교수가 1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인가? 리소스를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아니 그냥 이거 다시 그리고 카이스트가 했고 그러면 또 A대는 그 대학에 다 따로 해야 되나? 해서 그냥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4대 역학으로 뭐 하는 건 다 비슷하면 사실은 기계학회가 그 그릇이 돼서 학교 대 학교 이거를 제도적인 거는 사실 이제 풀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공동 개발을 해야 우리 어떻게 보면 이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리소스를 잘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운영을 좀 해보고 후기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정말 시급하고요. 뭐 디지털 전환은 뭐 이미 진행 중이고 왜냐하면 산업에서 주도하기 때문에요. 산업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계과 진짜 빨리 변해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전환으로도 시급한데 이제는 기존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에서 정말 뺀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네, 교체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진지하고 오픈마인드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리소스를 좀 많이 액세스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렸고 저는 유튜브로 되는지 몰라서 좀 진솔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조금 좀 과한 말씀 드린 게 있으면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